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테슬라의 흥미진진한 소식으로 찾아온 테크 리뷰어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정말 놓치면 후회할 내용들이 가득해요. 자, 여러분. 지금 테슬라 업계에 진짜 폭탄급 소식이 터졌어요. 테슬라 직원들에게 2025 32 업데이트가 배포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테슬라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잘 아시는 분들은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하실 텐데요. 직원들에게 먼저 나간다는 건 일반 사용자들에게 본격 배포되기 직전 단계라는 뜻이거든요. 이번 업데이트는 정말 특별해요. 지금까지 나온 테슬라 업데이트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중요한 기능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거든요. 뱀파이어 드레인 문제를 해결할 로우 파워 모드부터 시작해서 사이버 트럭 B필러 카메라 녹화, 그록 웨이크워드, 언리얼 엔진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정말 하나하나가 다 혁신적인 기능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테슬라 업데이트가 왜 이렇게 관심을 끄는지 아세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면 새 차를 사야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차가 완전히 새로워져요. 어떨 때는 잠들기 전과 일어났을 때의 차가 다른 차가 된 기분이 들 정도니까요. 정말 스마트폰처럼 계속 발전하는 자동차죠. 로우 파워 모드, 뱀파이어 드레인 종결자 등장. 첫 번째로 소개할 기능이 바로 로우 파워 모드예요. 이거 정말 테슬라 오너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기능이거든요. 여러분, 테슬라 오너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며칠 동안 차를 주차해 놨다가 왔는데 배터리가 쭉쭉 빠져 있는 그 당황스러운 경험 말이에요. 특히 휴가 갈 때가 가장 문제였죠. 공항에 주차하고 일주일 휴가 다녀왔는데 배터리가 20, 30%나 빠져 있는 걸 보면 정말 멘탈이 나갔거든요. 아니, 차를 안 쓰고 있는데 왜 배터리가 이렇게 빠지는 거야 하면서 말이에요. 이 뱀파이어 드레인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테슬라의 다양한 기능들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작동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센트리 모드가 계속 주변을 감시하고, 썸먼 스탠바이 모드가 대기하고, 예약된 프리컨디셔닝이나 충전 관련 기능들, 그리고 시스템 업데이트 체크 같은 것들이 24시간 돌아가니까 배터리가 조금씩 소모되는 거죠. 체이터기크, 너분들은 터키, 사이버 트럭 같은 고가의 픽업 트럭은 더더욱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옆쪽 시야가 완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니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앞뒤로는 녹화가 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차를 건드리거나 문제를 일으켜도 제대로 기록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사이버 트럭 프로그램 매니저인 시단트 아와스티가 직접 확인해줬어요. 개발 작업이 최근에 완료됐고 마지막 검증 단계만 남았다고 했거든요. 이 타이밍이 2025 32 릴리스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시단트 아와스티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프로그램 매니저로 사이버 트럭의 전반적인 개발과 기능 구현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에요. 이런 분이 직접 나서서 확인해준다는 건 정말 확실한 정보라고 볼 수 있죠. 이 기능이 추가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사이버 트럭은 앞쪽과 뒤쪽만 녹화가 됐는데 이제 옆쪽까지 다 녹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360도 보안이 완성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주차장에서 옆차가 문을 세게 열어서 내 차에 스크래치를 냈다면 지금까지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B필러 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해줄 거예요. 보험 처리할 때도 경찰 신고할 때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최신 테슬라 앱에서 이미 B필러 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앱에서는 준비가 다 됐다는 뜻이죠. 이제 차량 업데이트만 나오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앱 기능이 먼저 준비되고 차량 업데이트가 따라오는 패턴은 테슬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개발 방식이에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준비를 다 해놓고 하드웨어 앱나 차량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실제로 기능을 활성화하는 거죠. 사이버 트럭의 B필러 카메라 녹화 기능이 추가되면 테슬라의 센트리 모드 시스템이 진짜 완벽해질 거예요. 앞뒤옆까지 모든 방향을 커버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증거를 남길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특히 사이버 트럭은 그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길에서 정말 눈에 띄는 차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때로는 악의적인 접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완벽한 보안 시스템은 정말 필수적이죠. 그록 웨이크워드, 헤이 테슬라 시대가 온다. 세 번째 기능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그록을 음성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웨이크워드 기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능이죠. 원래는 단순한 웨이크워드 정도를 예상했는데 테슬라가 완전 놀라운 기능들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이미 헤이 테슬라라는 웨이크워드로 차량 내 어시스턴트를 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록과는 다른 시스템이에요. 중국의 헤이 테슬라 시스템은 주로 기본적인 차량 제어 기능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에어컨 켜기, 창문 열기, 음악 재생 같은 기본적인 명령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록은 완전히 다른 레벨의 AI 어시스턴트거든요. 그록은 일론 머스크의 XAI에서 개발한 고도의 인공지능이에요. 복잡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고 맥락을 이해하며 심지어 유머까지 구사할 수 있는 정말 똑똑한 AI죠. 이런 그록을 음성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면 차 안에서의 경험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헤이 테슬라, 오늘 날씨는 어때? 헤이 테슬라, 가장 가까운 충전소는 어디야? 헤이 테슬라, 이 노래 제목이 뭐야?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질 거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모델 YL에서는 좌석별 음성 제어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특정 사람하고만 대화하거나 특정 좌석에서만 음성 어시스턴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운전석에서는 운전자만 그록과 대화하고 뒷좌석 승객들은 따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탈 때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그록에게 동화를 읽어달라고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앞좌석에서 내비게이션이나 교통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해요. 차량 내부에 여러 개의 마이크가 배치되어 있고 AI가 음성의 방향을 감지해서 어느 좌석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스마트 스피커의 빔포밍 기술 같은 걸 차량에 적용한 거죠. 그리고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각 좌석의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AI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건 개인의 선호도나 개인정보를 따로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전자는 자신의 음악 취향에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요청할 수 있고 동승자는 완전히 다른 주제에 대해 그록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방해받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이런 기능이 그록에도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록의 고도화된 AI 능력과 결합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한 차량 어시스턴트가 탄생할 수도 있어요. 웨이크워드 기능이 추가되면 차량과의 상호작용 방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지금까지는 터치스크린을 통해서만 대부분의 기능을 제어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운 음성 대화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 운전 중에 안전성도 크게 향상될 거예요. 화면을 보지 않고도 음성만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시선을 도로에서 떼지 않아도 되거든요. 고어리얼 엔진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래픽 혁명의 시작. 네 번째 기능은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 고어리얼 엔진 기반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테슬라 시각화 시스템의 완전한 혁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테슬라는 고도트 엔진이라는 오픈소스 엔진을 사용했어요. 고도트 엔진도 나름 괜찮은 엔진이지만 보어리얼 엔진과 비교하면 그래픽 품질이나 렌더링 성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보어리얼 엔진 아시죠? 포트나이트, 기어스 오브 어리얼 토너먼트 같은 게임들을 만든 그 엔진이에요. 게임 업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널리 사용되는 그래픽 엔진 중 하나죠. 할리우드 영화나 고품질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도 보어리얼 엔진을 사용할 정도로 그래픽 품질이 뛰어나거든요. 보어리얼 엔진이 테슬라의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적용된다는 건 정말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해요. 지금까지 보던 단순한 3D 모델링이 아니라 정말 사실적이고 디테일한 그래픽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기능은 AMD 기반 MCU3 차량에서 사용될 예정이에요. MCU3는 테슬라의 최신 미디어 컨트롤 유닛으로 이전 버전들보다 훨씬 강력한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어리얼 엔진은 아무래도 고품질 그래픽을 렌더링하려면 많은 연산 능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구형 차량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고하지만 MCU3를 탑재한 차량에서는 정말 환상적인 그래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기존의 고도트로 만든 비주얼라이제이션들이 더 높은 디테일과 더 좋은 조명, 더 사실적인 그림자와 반사 효과로 표현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테슬라가 이미 트레일러나 사이버 트럭 시각화를 추가할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세단이나 SUV 형태의 차량만 시각화해서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이버 트럭의 독특한 값진 디자인도 정확하게 표현될 거예요. 부어지기 트레일러 견인 기능도 시각화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아시겠어요?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는 차량의 크기와 무게 중심이 완전히 달라 고어지잖아요. 시각화해서 이런 변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상태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걸 추가할 예정이래요. 트래픽콘, 쓰레기통, 과속 방지턱이 다시 돌아올 예정이에요. 이전 버전에서는 이런 것들이 시각화에 표시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정교한 그래픽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화들도 추가될 예정이에요. 기둥, 우편함 게이트, 그리고 차량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다양한 물체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될 거래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운전자가 차가 뭘 보고 있는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차가 무언가를 인식했을 때 그게 정확히 뭔지 알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시각화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면 아, 저기 있는 저 물체를 차가 인식했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FSD나 오토파일럿 사용할 때 이런 시각화는 정말 중요해요. 차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주변에 무엇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운전자의 신뢰도도 크게 향상될 거예요. 얼리얼 엔진의 강력한 그래픽 성능을 활용하면 정말 영화 같은 수준의 시각화도 가능할 거예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조명 조건, 날씨 효과, 심지어 계절의 변화까지도 시각화에 반영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록 개선 사항도 더 똑똑하고 더 글로벌하게. 다섯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그록 자체의 개선 사항들이에요. 테슬라의 차량 내 어시스턴트인 그록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2025돔 32에서는 여러 개선 사항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그록은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테슬라가 오랫동안 북미와 유럽 전체에 그록을 천천히 롤아웃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거 정말 기대되는 소식이죠. 유럽 시장은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에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교통법규, 문화적 차이, 심지어 도로 표지판까지 모든 게 다르거든요. 그록이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언어 지원만 해도 엄청난 작업이에요. 유럽에는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나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정말 수십 개의 언어를 지원해야 해요. 그리고 각 언어마다 방언이나 지역적 차이도 고려해야 하고요. 예상되는 개선 사항들을 보면 정말 기대가 돼요. 웨이크 워드로 활성화할 수 있게 되고 차량 영영어 통합도 될 거고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인텔 지원도 나올 거래요. 인텔 지원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현재 그록은 주로 최신 AMD 기반 시스템에서만 작동하는데 구형 테슬라들은 대부분 인텔 기반 MCU2를 사용하거든요. 이런 구형 차량들도 그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테슬라 오너들이 이 혁신적인 기능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물론 구형 하드웨어에서는 성능상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아마 최적화된 버전의 그록을 개발할 것 같아요. 핵심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시스템 리소스를 덜 사용하는 경량화된 버전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그록이 차량 명령어를 처리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대신 구형 인텔 기반 MCU2 차량을 위한 최적화된 버전의 그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록의 차량 명령어 통합이 완성되면 정말 혁명적일 거예요. 그록 에어컨 켜줘. 그록 뒷창문 내려줘. 그록 충전소까지 내비게이션 설정해줘. 이런 자연스러운 명령들이 가능해질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터치스크린이나 스티어링 휠 버튼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들을 말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운전 중 안전성 측면에서 정말 큰 개선이 될 거예요. 시선을 도로에서 떼지 않고도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정말 중요한 안전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록의 학습 능력을 생각해보면 더욱 흥미로워져요. 각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해서 점점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주 가는 장소 선호하는 음악 평소 사용하는 기능들을 기억해서 더 똑똑하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커스텀 랩 번호판 시각화. 내 차를 내 마음대로 꾸미자. 여섯 번째는 거의 잊혀진 기능이었는데 드디어 나올 것 같아요. 커스텀 랩 시각화 기능이 다른 모델들에도 추가될 예정이에요. 테슬라가 2024년 홀리데이 업데이트에서 사이버 트럭에 이 기능을 추가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사이버 트럭 오너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차량을 꾸미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정말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테슬라에서 나중에 다른 모델들에도 이 기능을 추가할 거라고 발표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잊을 뻔했는데 드디어 2025 32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니 정말 기대돼요. 지금도 컬러라이저 기능이 있어서 차량 색깔을 바꿀 수 있잖아요. 시각화나 앱에서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꽤 재미있는 기능이긴 한데 커스텀 랩 기능은 완전히 다른 레벨이에요. 커스텀 랩 기능을 사용하면 자신만의 차량 스킨을 만들 수 있어요. 데카의 글자 패턴, 심지어 복잡한 아트워크까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팀 로고를 넣을 수도 있고 가족 사진이나 애완동물 사진을 차체에 프린팅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완전히 예술적인 추상화나 그래피티 스타일의 디자인도 가능할 거고요. 이거 정말 재미있겠죠? 내 차를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다니. 물론 실제 차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디지털상에서나마 내 취향대로 꾸밀 수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그리고 이 기능이 소셜미디어에서도 큰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정말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테슬라 오너들의 창의성을 생각해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디자인들이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반영한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 계절이나 특별한 날에 맞춰서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크리스마스 테마로, 할로윈에는 할로윈 테마로,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특별한 디자인으로 말이에요. 이런 기능들이 테슬라의 개성을 더욱 강화해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매체가 되는 거죠. 마치 스마트폰 케이스나 배경화면을 바꾸는 것처럼 차량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꾸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을 높이는 작지만 소중한 기능들. 일곱 번째는 작지만 정말 유용한 기능들이에요. 메이저 업데이트는 이런 작은 기능들을 추가하기 완벽한 타이밍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건 럼버 서포트 조정을 운전자 프로필에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이거 정말 오너들이 오랫동안 요청해왔던 기능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럼버 서포트를 조정해놔도 차량을 끄고 다시 키면 리셋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여러 사람이 한 차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번 다시 조정해야 했죠. 정말 번거로웠던 부분이에요. thoughtful, 럼버 서포트는 장거리 운전할 때 정말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제대로 조정되지 않으면 허리 통증이나 피로감이 훨씬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매번 수동으로 조정해야 한다면 정말 스트레스 받죠. 이 기능이 추가되면 운전자 프로필과 함께 럼버 서포트 설정도 자동으로 저장되고 불러와질 거예요. 차에 타자마자 자동으로 내게 맞는 최적의 좌석 설정이 되는 거죠. 2025-26 업데이트에서는 카워시 모드 개선, 새로운 차량 잠금, 알림 센트리 모드에 앰비언트 라이팅 통합 같은 기능들을 봤어요. 척의 액소리, 이런 작은 기능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테슬라 사용 경험을 정말 크게 개선해 주거든요. 카워시 모드 개선은 정말 실용적인 업데이트였어요. 세차할 때 자동으로 창문이 올라가고 충전 포트가 잠기고 센트리 모드가 비활성화되는 기능이 더 스마트해졌거든요. 이제 세차장에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차량 잠금 알림 기능도 정말 유용해요. 차량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피드백이 더 명확해졌거든요. 특히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기존의 알림을 듣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시각적 피드백도 강화되어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엑사이드 센트리 모드의 앰비언트 라이팅 통합은 정말 멋진 기능이에요. 센트리 모드가 활성화되면 차량 내부의 앰비언트 라이팅이 특별한 패턴으로 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차량이 감시 모드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도 정말 임팩트 있고 보안 효과도 뛰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2025-26에서 차내 아이 방치 감지 기능이 뉴질랜드와 호주로 확장됐거든요. 이번에는 북미나 다른 차량들로 더 확장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내 아이 방치 감지 기능은 정말 중요한 안전 기능이에요. 특히 여름철에는 차 안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 기능이 있으면 차량이 자동으로 아이의 존재를 감지하고 필요할 때 에어컨을 가동하거나 차주에게 알림을 보내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기능들이 누적되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테슬라를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이런 기능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thoughtful,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큰 기능 하나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개선 사항들도 함께 포함하는 거죠. For FSD는 별도 업데이트로 한 가지 확실히 해드릴 게 있어요. 2025-32 업데이트에는 9월 메이저 V1.4 FSD 업데이트가 포함되지 않을 거예요. 테슬라는 항상 새로운 차량 기능과 FSD 업데이트를 분리해서 배포하거든요. 이게 정말 현명한 전략이에요. 잠재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차량 기능 업데이트와 FSD 업데이트를 동시에 배포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 찾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분리해서 배포하면 문제의 원인을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업데이트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2025-32는 순전히 차량 기능과 사용자 경험 개선에만 집중할 수 있고 FSD V1.4는 자율주행 성능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HW4 오너분들에게는 또 다른 기대할 만한 업데이트가 있다는 뜻이에요. FSD V1.4는 정말 혁신적인 업데이트가 될 것 같거든요.
FSD V14에 대한 소식들을 보면 정말 기대가 돼요. 신경망이 완전히 새로 설계됐고 도시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을 통합한 단일 스택이 적용될 예정이래요. 그리고 주차 기능도 크게 개선되고 더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의 판단 능력도 향상될 거라고 해요. 그 FSD 업데이트는 9월 중순에서 후반 정도의 얼리 액세스 고객들에게 먼저 나갈 예정이고 더 광범위한 롤아웃은 10월에 있을 것 같아요.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은 테슬라의 정말 똑똑한 전략이에요. 가장 경험이 많고 피드백을 잘 주는 사용자들에게 먼저 배포해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한 다음에 일반 사용자들에게 배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품질도 높일 수 있고 대규모 문제도 예방할 수 있어요. FSD V14가 나오면 정말 자율주행 기술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FSD도 놀라웠지만 V14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기획과 하요코 출시 일정,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자,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언제쯤 우리가 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직원들이 받기 시작한 후 1, 2주 정도 지나면 일반 사용자들에게 나가기 시작해요. 8월 20일에 처음 스팟했다는 걸 감안하면 이달 말쯤에는 첫 번째 배치 차량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업데이트 배포 과정은 정말 체계적이에요. 먼저 직원들에게 배포해서 초기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는 베타 테스터들이나 얼리 액세스 그룹에게 배포해요. 여기서 더 많은 피드백을 수집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배포하는 거죠. 이 과정이 보통 몇 주에 걸쳐서 진행돼요. 처음에는 하루에 몇백 대 정도만 업데이트를 받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점점 더 많은 차량들에게 배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루에 수만 대씩 업데이트를 받게 되죠. 이런 단계적 배포 방식 덕분에 대규모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만약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배포를 중단하고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시 배포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 업데이트를 받을지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져요. 차량 모델, 하드웨어 버전 지역, 그리고 이전 업데이트 이력 등이 모두 영향을 줘요. 일반적으로는 최신 모델이나 하드웨어를 가진 차량들이 먼저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가 보통 가장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 순서로 배포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번 2025-32 업데이트는 정말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역별로 다르게 배포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룹 관련 기능들은 아직 미국에서만 사용 가능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 기능들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배포될 수도 있고요. 물론 모든 업데이트가 그렇듯이 실제 기능들은 이 예상 리스트와 다를 수 있어요. 개발 과정에서 일부 기능들이 연기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디컴파일 결과, 테슬라 임원들의 공식 발언, 그리고 개발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한 예측이라 꽤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들.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먼저 테슬라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두세요. 많은 새로운 기능들이 앱과 연동되어 작동하거든요. 특히 로우 파워 모드나 비필러 카메라 관련 기능들은 앱에서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차량의 와이파이 연결을 확인해 보세요. 대용량 업데이트는 와이파이를 통해 다운로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이나 직장의 와이파이가 차량 주차 공간까지 잘 닿는지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와이파이 익스텐더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차량 소프트웨어 설정에서 고급 업데이트 옵션을 켜두는 것도 추천해요. 이 옵션을 켜두면 새로운 업데이트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면 기존 기능들과 어떻게 연동될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특히 센트리 모드나 대시캠 설정을 점검해 보세요. 사이버 트럭 오너분들은 비필러 카메라 녹화 기능이 추가되면 저장 공간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USB 드라이브 용량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테슬라 커뮤니티의 반응들. 이번 2025-32 업데이트 소식에 대한 테슬라 커뮤니티의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특히 로우 파워 모드에 대한 반응이 압도적이에요. 레딧의 테슬라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드디어 핫글, 이거 정말 필요했던 기능이야. 댐파이어 드레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정말 다행이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사이버 트럭 오너들은 비틸러 카메라 녹화 기능 소식에 정말 환호하고 있어요. 사이버 트럭 관련 포럼에서는 드디어 완전한 360도 보안이 완성된다. 이제 정말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겠다. 이런 반응들을 볼 수 있어요. 얼리얼 엔진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뉘고 있어요. 기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게임 같은 그래픽을 볼 수 있겠다. 이제 시각화가 완전히 새로워질 거야. 이렇게 반응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구형 차량은 지원 안 되는 게 아쉽다. 너무 화려한 그래픽보다는 실용성이 더 중요한데,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록 관련 기능들에 대해서는 미국 외 지역 사용자들의 관심이 정말 높아요. 언제 우리 지역에도 올까? 한국어 지원은 언제 될까?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철학. 이번 업데이트를 보면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개발 철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요.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게 정말 실감이 나거든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보통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때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존 차량들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이 테슬라 오너들에게는 정말 큰 장점이에요. 5년 전에 산 테슬라가 지금도 최신 기능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니 다른 자동차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테슬라는 오너들의 피드백을 정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어요. 이번 로우 파워 모드 같은 기능도 오너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것이고, 사이버 트럭 비필러, 이런 소통과 개선의 선순환이 테슬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전망 2025, 32 업데이트는 단순히 하나의 업데이트를 넘어서서 테슬라의 미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인 것 같아요. 언리얼 엔진 도입은 테슬라가 시각화 기술에 얼마나 진지하게 투자하고 있는지 보여줘요. 앞으로는 더욱 사실적이고 몰입감 있는 시각화 기술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자율주행 기술의 신뢰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록의 지속적인 개선과 확장은 테슬라가 AI 어시스턴트 분야에서 어떤 야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줘요. 단순히 차량 제어를 넘어서서 정말 똑똑한 AI 파트너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로우 파워 모드 같은 실용적인 기능들은 테슬라가 여전히 오너들의 일상적인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화려한 기능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기능들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정말 기대가 돼요. 이미 충분히 놀라운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마무리.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알찬 내용으로 테슬라 2025 32 업데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로우 파워 모드로 드디어 뱀파이어 드레인 문제가 해결되고, 사이버 트럭의 비필러 카메라 녹화로 완전한 360도 보안이 완성되고, 그록 웨이크워드로 진짜 미래형 자동차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언리얼 엔진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각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커스텀 랩으로 내 차를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게 되고, 정말 하나하나가 다 혁신적인 기능들이에요. 특히 뱀파이어 드레인 문제를 해결해줄 로우 파워 모드는 정말 모든 테슬라 오너들에게 꼭 필요했던 기능이었고, 언리얼 엔진으로 바뀌는 시각화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그로그 웨이크워드 기능은 정말 SF 영화에서나